리셉터와 thermal regulation, 스킨의 circulation regulation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건 우리 바디의 템퍼레처 조는 이제 core temperature과 skin temperature로 나눠져 있는데 이 thermal regulation이라는 건 항상 이제 core temperature를 constant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core temperature는 브레인이나 heart, chest, abdomen organ들의 이 일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core temperature는 37도씨로 대부분 유지가 set point value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survival 이 possible range는 30도에서 42도 사이가 이제 survival possible range고 이 air temperature이 10도와 15도 사이일 때 이 37도씨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게 55도로 넘어갔을 때 이제 바디 core temperature가 오르기 시작하고 10도를 내려갔을 때 temperature이 내려가는데 core temperature이 내려가는데 이게 3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게 survival에 위험한 상황이 되고 이제 4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survival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et point value가 37도씨로 밸류가 맞춰져 있고 이게 코어에서 나오는 코어 온도를 이야기하고 이 레인지는 35.5도에서 37.7도입니다. 그리고 이 survival range는 30도에서 42도 사이고 이 3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심장에 가장 큰 영향으로 arrhythmia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도 이상이 되면 브레인의 프로틴이 degradation, 브레인 프로틴에 영향을 끼쳐서 이제 브레인 펑션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게 10도에서 55도가 이제 maintain core temperature를 maintain 할 수 있는 air temperature이고 이 physical 이 온도가 air temperature 온도가 올라갔을 때 physical heat exchange가 일어나서 이 air temperature 자체가 이제 core temperature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regulation에 리밋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regulation에 대한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측정이 가능하냐 했더니 이 에너지 컨섬션은 O2 컨섬션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에어 템퍼처에 따라서 O2를 얼마만치 컨섬션을 하느냐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써서 이 에너지 thermal regulation 하는데 에너지를 쓰느냐 했더니 이제 온도가 증가하나 감소하나 둘 다 이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regulation이 일어납니다. 이 에어 템퍼처에서 우리가 컴포트하게 있는 온도가 이제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21도에서 23도일 때 그리고 옷을 벗은 네이키드 상태일 때는 27도에서 30도일 때가 이 에어 템퍼처를 우리가 컴포트하게 느낄 수 있는 컴포트 존입니다. 그러면 이제 템퍼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냐 했더니 core temperature 자체를 증가시키는 프로세스가 있고 core temperature를 감소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증가시키는 프로세스는 이제 chemical heat production을 증가시킬 수 있고 physically heat uptake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게 chemical heat production은 shivering이랑 non shivering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shivering은 skeletal muscle을 떨림으로 이제 heat generation이고 non shivering이 brown adipose tissue에서 만들어내거나 brain, liver, heart, kidney, splenic organ의 이제 메타볼릭으로 통해서 이제 케미컬하게 히트 프로덕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힛 자체가 원래 메타볼리즘의 바이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이 다른 오간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케미컬 힛 프로덕션이고 피지컬 힛 업테이크는 이제 피지컬 익스체인지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콜 템퍼처 자체에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 못하는 게 이게 37도씨 넘었을 때 이 37도 넘는 에어 템퍼처일 때 이제 피지컬 힛 업테이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콜 템퍼처는 37도씨에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지컬 힛 업테이크의 영향보다는 이 케미컬 힛 프로덕션에 이 콜 템퍼처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콜 템퍼처를 감소시키는 거는 힛 러스, 피지컬리 힛 러스가 일어났을 때 크게 감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바포레이션이 있을 때 이 콜 템퍼처 감소가 되는데 피지컬 힛 로스라는 게 바디 템퍼처이 에어 템퍼처보다 높을 때 이게 패시브한 메커니즘으로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 바디 템퍼처에 있는 이 에어로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surface to mass 레이쇼를 하이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더 빠르게 heat loss가 일어나겠죠. 이 heat transfer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convective, conductive, radiation이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convectiv이라는 거는 material movement 이야기하고 conductive는 이 environment에 given heat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주어진 이 environment의 heat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게 이제
레디에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infrared radiation 폼으로 heat exchange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서 evaporation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가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게 insensible perspiration과 sensible perspiration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항상 이제 플루이드가 evaporation 되는 게 respiratory skin을 통해서 이제 evaporation 되는 게 스킨을 통해서 85%가 이제 스킨 워터 포메이션으로 evaporation이 일어나고 respiratory를 통해서 evaporation이 일어나고 85% 15%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거의 하루에 1리터 정도를 evaporation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sensible perspiration은 이제 스웨팅을 통해서 레귤레이션이 되는 이제 메커니즘인데 이 스웨팅을 통해서 콜 템퍼처이 높아서 이걸 낮춰야 될 때 스웨팅을 통해서 이제 이바포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콜 템퍼처를 이제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했더니 이게 콜을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이 콜 템퍼처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이 콜 템퍼처리 팻이나 헤어이나 스킨을 덮여 있고 그리고 비헤비얼 패턴의 그 이제 을 통해서 각각의 이 레이어를 통해서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이 바깥 인바이러먼트와 인터랙션을 좀 줄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레이어들이 isolate core from outside 그리고 it inhibits the possibility of heat exchange. 그래서 얘의 좋은 점은 cold environment에서는 이 레이어들이 인터랙션을 막아서 좋지만 이제 케미컬 힛이 이제 코어에서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휴지 케미컬 힛이 생성이 됐을 때 이거를 밖으로 빼내야 될 텐데 그거를 잘 못하게 될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바이패스 패드웨이가 스킨 서큘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소 다일레이션을 통해서 이 서페스의 힛을 전달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했을 때 이게 스킨 서큘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에이피컬 스킨과 넌 에이피컬 스킨이 있는데 에이피컬 스킨에서는 이제 arterial venous anastomosis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 에이피컬 스킨은 sympathetic inervation만 받는데 얘의 원래 기본 이펙트는 바소 컨스트릭션 시키는 역할인데 이 sympathetic activity가 decrease 되면은 조금 이제 여기에 바소 다일레이션 이펙트가 존재하게 되면서 여기에 더 많은 블러드 플로우가 흐르게 되면 힛을 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넌 에이피컬 스킨에는 이제 AV 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arterial venous anastomosis 없는데 여기서는 sympathetic의 cholinergic innervation으로 이 스웨트 글랜드를 이너베이션을 하면은 여기에서 스웨트 글랜드에서 어디셔널하게 바소다일레터리 메디에이터들을 분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소다일레터리 프로덕트 아세틸콜린이나 NO나 VIP나 다른 물질들을 생성을 해서 이 베슬의 바소다일레터리 이펙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킨 서큘레이션은 300에서 50ml 분당 300에서 50ml의 이제 서큘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8리터 per minute까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cardiac output 전체의 5에서 9%였다가 60%까지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스웨팅 자체는 뭐냐? 스웨팅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가 temperature gradient에 디펜던스 하지 않다는 거고 이 휴미디티에만 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미디티가 100%보다 낮을 때만 이 스웨팅으로 바디 템퍼처를 낮추는 콜 템퍼처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스웨팅의 특징은 이제 이 플루이드는 프로틴 프리고 하이포오스모틱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맥시멈 어마운트는 1hour에 2리터가 맥시멈 어마운트고 더 스웨팅이 이제 스웨팅하는 그 레이스에 따라서 이 레이트 오브 프로덕션에 따라서 이 컴포지션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레이스로는 플라즈마랑 비슷한 컴포지션을 가지게 돼요. 얘는 이제 투페이스 프로덕션인데 이제 프라이머리 세크레이션이 아시너셀에서 일어나고 세컨더리 세크레이션이 덕털셀에서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일단 처음 아시너셀에서는 이 베이설 파트에 소듐 클로라이드, 포타시움 코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이제 secondary active chloride transporter를 통해 가지고 이제 chloride와 를 분비를 하면 얘가 이 electrical gradient를 따라서 이제 이 마이너스 되는 찰주를 따라서 소듐이 이동을 하면 그걸 따라서 이제 워터가 팔로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electrical gradient를 따라서 NA가 팔로를 paracellularly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아시나셀을 레귤레이션 하는 게 심파테틱의 이제 콜리너직 이너베이션인데 이 무스카리닉 여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됐을 때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있어서 칼슘 시그널링으로 이제 이 CL 채널을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이게 아트로핀으로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막아지게 되면 이 스웨팅을 막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막게 되면 스웨팅을 막게 되면 이 바디 템퍼처, 코어 바디 템퍼처를 증가하는 이펙트, 아트로핀 사용했을 때 코어 바디 템퍼처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컨더리 세크레이션은 이제 여기 아시나셀들에서 우리가 원래 플라즈마랑 비슷하게 분비가 되고 이 세컨더리 세크레이션은 이 덕탈 셀들에 또 작용을 하는 게 여기에서는 세컨더리 리업솔션이 일어나는데 소디움 아이온 리업솔션을 하고 얘는 알도스테론의 영향을 받아요. 덕탈 셀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소듐을 리업솔션을 하는데 이때 워터는 업솔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이포 오스모틱 그러니까 이 오스모라이트들 NaCl은 흡수가 되는데 물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이포 오스모틱 한 솔루션이 되고 만약에 여기 CL 채널이 블로킹이 되면은 이제 여기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이 NaCl인 스웨트이 의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플로우 레이트에 따라서 컴포지션이 바뀌는데 이제 빨리 플로우가 됐을 때는 이 덕탈셀에서의 리업솔션이 굉장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NaCl을 리업솔션이 못 일어나서 하이 소듐 클로라이드 레벨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K 플러스랑 락테이트 시크레이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컴포지션이 NaCl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원래 노멀 스웨트 플로우에서는 하이퍼 오스모틱 스웨트로 이 일렉트로라이트는 흡수하지만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하이포오스모틱으로 로우 솔루트 컨센트레이션을 가지는 게 스웨트 컴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이 떨모 스테이트, 이 지금 우리의 몸 상태의 온도를 어떤 게 인식을 하느냐 했더니 페리퍼럴 떨모 리셉터랑 센트럴 떨모 리셉터가 있고 이 떨모 리셉팅은 리셉터 레귤러토리 센터는 하이포탈라머스예요. 하이포탈라머스에서 있어요. 스킨 서큘레이션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페리퍼럴 떨모 리셉터는 이 떨모 리셉터에서 콜드 파이버나 이제 웜 리셉터가 인식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셋 포인트를 결정을 하는데 이 페리퍼럴 떨모 리셉터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스킨 템퍼처라는 건 에어 템퍼처나 스킨 서큘레이션에 의해서 디펜딩이 되는데 이 스킨 템퍼처를 디텍션을 하는 게 이 페리퍼럴 떨모 리셉터죠. 얘 종류들은 TRP 채널이 트랜지언 리셉터 포텐셜 채널들을 이용을 하는데 콜드 리셉터, 웜 리셉터, 히트 노시셉터들이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이때 콜드 리셉터가 TRPA1, TRPM8 이 17도 이하, 25도 이하일 때 콜드 파이버로 액팅을 하고 이제 TRPV1, TRPV2가 이제 히트 노시셉터로 작용을 하고 웜 리셉터가 TRPV3, TRPV4가 웜 리셉터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페리퍼럴에서 온도는 얘 히트 리셉터들이 작용을 TRP 채널들이 액티베이션을 하면 이 논셀렉티브 케타이온 리셉터들이 작용을 하면 이 센트럴 떨모 리셉터는 몸 안에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몸 장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콜 템퍼처를 레코니션 하는 게 하이포탈라머스의 프리옵틱 에어나 스파이널 본 메로나 이제 리버에서 이 센트럴 떨모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레귤레이션을 하느냐, 콜 템퍼처가 증가했을 때 어떤 레귤레이션하고 콜 템퍼처가 감소했을 때 어떤 레귤레이션을 하는가 봤을 때 콜 템퍼처가 올라갔으면 템퍼처를 낮추는 역할을 해야겠죠. 이 이유는 이제
에어 템퍼처가 증가했거나 이 몸 안에서의 케미컬 히 프로덕션이 증가했을 때 이 월 콜 템퍼처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총 4가지가 케미컬 히 프로덕션을 줄이거나 피지컬 히 로스를 증가시키거나 이바포레이션을 증가시키거나 아이솔레이션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히 프로덕션이 케미컬 히 프로덕션 증가로 콜 템퍼처 증가한 거기 때문에 얘의 이펙트는 조금 이제 얘를 줄이는 이펙트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피지컬 히트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나 스웨팅을 통해서 이바포레이션을 증가시키거나 아이솔레이션을 스킨 바소 다일레이션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의 첫 번째 라인은 리스폰스 반응은 스킨 바소 다일레이션을 일으키는 거고 두 번째가 스웨팅을 통해서 이바포레이션 증가시키고 세 번째가 비헤이비어럴 액션으로 이제 피지컬 히트 로스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 콜 템퍼처 증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추운 상태에서 콜 템퍼처가 감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원래 에어의 템퍼처가 줄어서 콜 템퍼처가 줄 수 있고 케미컬 히 프로덕션이 줄었을 때 이제 이 콜 템퍼처가 줄어들 수 있는데 메커니즘 어게인스트 콜드는 이제 힛 러스를 줄이고 힛 프로덕션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힛 러스를 줄이는 방법은 아이솔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게 바소 컨스트럭션을 스킨의 바소 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이제 심파테틱 액티비티 증가를 시켜서 이제 힛을 잃어버리는 거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메타볼리즘을 증가시키거나 썸 애니멀 같은 경우는 파이로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이솔레이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증가시키거나 심파테틱 액티비티 증가시키거나 케미컬 히 프로덕션을 증가시키는 게 스켈레탈 머슬 컨트랙션 또는 브라나디포스 티슈를 통해서 언커플링 프로틴을 통해서 이제 H 그레디언트를 언커플링 프로틴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히스 프로덕션 할 수 있고 그리고 unvoluntary shivering과 voluntary shivering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이펙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heat regulation 치팅을 하는 건데 그 말이 뭐냐 vasodilation in skin을 통해서 이제 heat loss를 increation을 하지만 스킨의 템퍼처는 사실은 높죠. 그래서 이 peripheral receptor들이 스킨의 템퍼처를 높다는 걸 딕테이션을 해서 이 셋포인트를 모디피케이션을 시켜서 이 셋포인트를 디크리에이션을 시켜서 우리가 사실은 추운 상태인데도 이 추위를 느끼는 셋포인트를 감소를 시켜서 이제 안 춥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메타볼리즘 증가를 시켜서 이제 롱텀 스케일에서 메타볼리즘 자체를 증가시켜서 콜드 인바이러먼트에 이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콜드 상태에서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 그러면 이제 떨모 레귤레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가 있느냐 했을 때 heat exhaustion, hyperthermia, hypothermia 그리고 fever 이렇게 있어요. 그 heat exhaustion이라는 거는 바디의 오버히팅으로 이제 하이 템퍼처에 익스포지션이 됐거나 하이 휴미디티, 하이 템퍼처에 이제 익스포지션이 되게 되면 웜한 상태에 대응해서 스웨팅이 일어나고 바소 다일레이션이 일어날 때 이제 블러드 볼륨 자체가 줄어들죠. 스웨팅을 하고 바소 다일레이션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이펙트가 아이소오스모틱 하이포볼리미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를 하고 이제 볼륨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이포볼륨을 볼륨이 줄어들어서 카디악 아웃풋이나 민 얼터 프레셔를 감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워터를 인테이크 해라는 스티뮬러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는 게 서큘레이터리 쇼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워터 인테이크는 이 오스모틱의 변화가 있어야지 이 시그널이 오는데 얘는 아이소오스모틱 하이포볼리미아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이 워터 인테이크에 대한 그 시그널이 없어서 circulatory shock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heat exhaustion, 열사병이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병이 circulatory shock이고, 하이퍼더미아 온도가 너무 높은 거, 하이포더미아 온도가 낮은 거, 얘는 레귤레이션이 일어나지 이제 워킹을 하지 않을 때 그 말이 뭐냐, 셋 포인트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휴미디티랑 에어 템퍼처가 증가를 했었어도 이제 스웨팅이나 이바포레이션, 피지컬 힐로스가 없는 거여서 온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이 레귤레이션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하이포더미아는 이제 온도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이제 온도가 많이 낮아졌을 때 이제 아리트미아, 헐트 아리트미아가 올 수 있다고 했어요. 피버는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제 피버가 일어나는 거는 레귤레이션이 완전히 잘 될 때만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도 하이퍼더미아랑 비슷한데 온도가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 콜 템퍼처가 증가하는 상황이 맞지만 얘는 레귤레이션이 완벽하게 작용을 할 때 이 피버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했을 때 이 셋포인트 밸류가 증가를, 이 콜 템퍼처가 이제 셋포인트 밸류를 인크리즈 하게 돼요. 얘가 왜 그러냐, 파이오젠이라는 게 이 셋포인트 밸류를 증가시키는 몰리큘인데, 이제 엑소지너스하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다음 캔서 셀이 이 셋포인트 밸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엔도지너스한 이유로는 이뮨 셀 프로덕션이나 프로스타글란딘이나 프로제스테론이 이 셋포인트 밸류를 증가를 시키게 해요. 그래서 얘가 노멀 셋포인트 밸류가 37도였는데 이 파이오젠을 통해서 인펙션이나 뭐 엔도지너스를 이유 때문에 이제 셋포인트 밸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 이 상태는 바디가 나는 추운 상태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셋포인트 밸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몸은 지금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소 컨스트릭션이나 스킨을 드라이하게 만들고 이제 스웨팅을 막게 되고, 그리고 시버링을 통해서 메카니컬 힛을 프로덕션을 해서 이제 바디에 힛을 프로덕션하는 과정을 늘리고 힛 로스 과정을 줄이게 되는 게 이제 콜드에 어게인스트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이 온도로 맞춰져서 이 반응이 일어나다가 파이오젠이 이제 없어졌을 때는 다시 셋포인트 밸류가 노멀로 돌아가게 되면 얘는 지금 더운 상태다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웜에 어게인스팅 하는 심텀들이 바소 다일레이션이나 스웨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스웨팅이 이제 아픈, 예를 들어서 인펙션이 있는 아픈 사람이 이제 스웨팅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떨모 레셉터들이랑 떨모 레귤레이션 그리고 스킨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콜 템퍼처 유지를 하는 거고, 이제 콜 템퍼처를 증가시키는 메커니즘,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스킨이 특히 이 아이솔레이션을 뚫고 겉에서 이제 일하는 온도를, 힛을 밖으로 꺼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제 스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웨팅의 레귤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스웨팅 컴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를 봤고, 그리고 이 떨모 리셉터들이 페리페럴에 어떻게 있고 센트럴 리셉터는 어떻게 있고, 그러면 이 레귤레이션을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는가를 봤고, 그리고 이제 떨모 레귤레이션 관련된 병에 대해서 이제 총 4가지의 형태를 봤습니다.